새 세입자의 방에서 발견된 졸업사진 한 장. 한 장의 졸업사진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 얼굴이 칠해진 아이들은 왜 차례대로 사라져야 했을까? 그리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 아이, 마지막으로 칠해진 얼굴의 정체는 대체 누구였을까? 이 사건을 풀면 단 한 명이 살고, 못 풀면 명단 전체가 사라진다. 누군가 졸업생들을 특정 순서대로 제거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보게 될 이야기는 바로 그 순서의 마지막 장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원룸 건물. 새 세입자 김가람, 입주한 지 3일 만에 연락 두절. 집주인은 가벼운 가출이라며 넘기려 했지만 방 안 베란다에서 수상한 사진 한 장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투입됐다. 사진은 고등학교 졸업사진. 학생 30명 중 단 한 명만 얼굴 위에 진한 검은 칠이 되어 있었다. 칠해진 학생의 이름은 지현우. 사진 뒷면에는 이름이 규칙적으로 적혀 있었으며 일부 이름은 빨간 펜으로 긋고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줄이 그어진 이름이 김가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실종 상태. 경찰은 사진 속 학생 명단을 확인했다. 졸업 연도는 9년 전. 명단에 있는 학생 여러 명이 최근 몇 년 사이 연락 두절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라진 학생들은 서로 친하지도 않았고 공통점도 없었다. 단 하나 사진 속 이름 순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 수사팀은 생존 학생 중 연락 가능한 한 명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9년 전 학교폭력 사건을 떠올렸다. 사진 속 칠해진 얼굴, 지현우. 중학교에서 전학 온 소년. 말수가 적고 혼자 지냈던 아이. 동기들 몇 명이 그를 괴롭혔다. 도시락을 발로 차고 가방을 숨기고 머리를 물에 담그는 행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학교는 문제를 은폐했고 학부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현우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전학 간 것으로 처리됐지만 정확한 전학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김가람은 동기들의 단체 채팅방에 속해 있었다. 채팅 기록을 복원한 결과 그는 졸업 동창회를 준비하며 여러 친구들에게 자료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지현우의 실종 이야기를 처음 접했다. 그는 사진 속 칠해진 얼굴이 수상하다며 친구들에게 의문을 제기했고 바로 그 시점 이후 연락이 끊겼다. 마지막 채팅 로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애가 우릴 찾고 있을지도 몰라. 경찰은 사진 속 명단 순서가 우연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종된 학생들의 순서를 재정렬했다. 놀랍게도 졸업사진 속 좌석 배치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명씩 사라지고 있었다. 칠해진 얼굴이 중심이었고 그의 양옆 학생들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퍼져나가듯 사라진 것이다. 프로파일 팀은 범인이 지현우 본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단서를 찾았다. 실종된 학생들의 스마트폰 백업에서 공통점이 발견됐다. 모두 실종 직전 동창 모임 이야기 좀 하자. 예전 얘기 나누고 싶다라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발신 번호는 중개 앱을 이용한 가상번호였다. 경찰은 메시지 수신 시간과 발신 신호를 분석해 공통 위치를 도출했다. 지하철 7호선 근처 폐업된 사진관. 문은 닫혀 있었지만 최근 전기 사용 흔적이 있었다. 수사팀은 잠입수색을 실시했다. 내부에는 낡은 현상기, 스탠드 조명, 사진 건조판이 그대로였고 벽면에는 동기들의 얼굴 사진을 대형 인화지로 붙여놓고 줄을 긋는 방식으로 지워진 얼굴 표시가 되어 있었다. 바닥 한가운데에는 김가람의 지갑과 휴대폰이 있었다. 하지만 김가람은 없었다. 범인은 이미 장소를 비우고 움직인 상태. 대신 사진관 구석에서 작은 쪽지가 발견됐다. 마지막까지 안 끝났어. 이름을 지우는 순간 진실이 완성된다. 이 말에서 수사팀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범인의 목표는 단순한 살해가 아니라 졸업사진 속 명단을 완성하는 것. 마지막 이름에 줄을 긋는 순간 사건이 끝난다. 경찰은 남아있는 학생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한 명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명단상 마지막 학생, 최지한. 그는 타 지역 대형 병원 근무자였지만 이미 이틀째 출근하지 않고 있었다. CCTV 조사 결과 퇴근길 지하보도에서 누군가 그를 따라가는 장면이 잡혔다. 얼굴은 노출되지 않았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는 일치했다. CCTV를 수십 대 역추적해 차량 번호를 확보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한 뒤 산속 관광지 방면 도로에서 차량이 사라진 위치를 파악했다. 경찰은 근처를 수색했고
흙으로 덮인 컨테이너를 발견했다. 컨테이너를 강제로 개방하자 벽면에는 대형 졸업사진 확대본이 붙어 있었고 마지막 얼굴 위에 선명한 X자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바닥 중앙에는 묶인 상태로 의식을 잃고 있는 최지한이 있었다. 극적으로 구조되었고 생명은 구할 수 있었다. 최지한은 깨어난 직후 경찰에게 말했다. 그 아이 기억나요? 지현우 우리가 그 애를 울리지 않는다고 더 세게 괴롭혔어요. 그땐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사팀은 사건의 큰 틀이 완성됐다. 범인은 지현우가 아니라 지현우의 형이었다. 당시 고3이었던 그는 잔혹한 학교폭력으로 동생이 정신적 붕괴에 빠지자 전학을 빌미로 요양시설로 보냈다. 하지만 치료는 효과가 없었고 동생은 3년 뒤 결국 세상을 떠났다. 형은 졸업사진을 발견한 날 괴롭힌 학생들을 순서대로 지우겠다고 결심했다. 사진 속 검게 칠해진 얼굴은 죽은 동생, 복수의 중심이었다. 경찰은 그가 5년 전부터 사용해온 차량과 통신 기록을 추적했다. 그는 컨테이너를 비운 직후 도주해 강원 방면 산악도로로 향했다. 추격 끝에 차량은 경찰의 진입을 막으며 절벽 진입로에 멈췄다. 형은 차창 밖으로 졸업사진을 들어 올렸다. 동생의 얼굴 위에는 새로운 글자가 적혀 있었다. 잊지 마. 그리고 그는 항복 대신 가속을 선택했다. 차량은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그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유서는 없었지만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DNA와 졸업사진 표시 순서가 모든 실종 사건을 그에게 귀속시켰다.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누구도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다. 희생자들은 평범한 삶을 잃었고 가해자는 평생의 복수 끝에 스스로를 잃었다. 김가람은 퇴원 후 졸업사진을 불에 태웠다. 불태우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말했다. 우리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는 순간 뭔가가 시작되는지도 몰라. 남은 친구들은 서로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기억은 때로 처벌이 되고 때로 용서가 된다. 중요한 건 사라지는 이름이 아니라 붙잡아주는 이름이라는 것. 그리고 진실은 늘 남는다. 그것이 누군가를 다시 살린다면 그 이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